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여러분 뭐 후원이나 상호 학교 교과서는 아니고 다른 학교 교과서 문제에 있는 대단원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다 싶은 거 몇 개 빼고 그러고 이제 추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단원별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나왔을 때 요거는 무슨 단원, 요거는 뭘로 풀어야 되고 저거는 뭘로 풀어야 되고 이런 판단들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 범위를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가지고 풀어봤고요. 답을 불러줄 테니까 채점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불러줄게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도 5번, 4번에 3번. 이 하나 채점해. 5번은 1022, 6번은 3번. 빵점이야? 채점해. 7번은 61,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은 756, 11번은 34, 12번에 3번, 13번에 40, 14번에 2번, 15번은 10분의 1, 16번 105, 그 다음에 17번은 14분의 9, 18번에 3번, 19번에 2번, 20번은 36분의 19, 그 다음에 21번은 70, 22번에 4번, 23번은 4분의 3, 24번은 5분의 3입니다.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경우의 수,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뭐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순열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하면 되거든. 예를 들면 2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는 5종류의 연필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9개의 연필을 선택한다 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이 5가지 종류의 연필, 같은 종류의 연필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분할 수 없어요. 그죠? 같은 종류의 연필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9개를 뽑는 거긴 한데 같은 종류의 연필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H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중복 조합. 그쵸? 그래서 5개 중에서 9개를 중복 조합으로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생각하면 되겠죠?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거 중에서 뭐 9명이 주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요거는 13C9 이렇게 돼서 13C4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그 옆에 있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뭘로 푼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 일단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 10명은 서로 다 구분이 되죠, 그쵸? 각각 다 다른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10명의 학생들을 A, B 두 반에 배정한다. 그러면 A, B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10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순열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의 10제곱인데 근데 여기서 A, B에 최소한 1명 이상 배정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요 2의 10제곱 안에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어 있냐면 10명이 싹 다 A반 들어가거나 10명이 싹 다 B반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한 반에 최소한 1명은 배정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2의 10제곱 1024에서 한 반에 몰빵 되는 경우 있죠. A반 몰빵, B반 몰빵 그 두 가지를 빼주시면은 1022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요. L을 맨 끝에다 배열하라 그랬으니까 L을 고정을 시켜버려. 요 맨 끝에 L, 요 맨 끝에 L. 그럼 L 두 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나는 남아있는 E, X, C, E, E, N, T 이렇게만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L과 L 사이에 배열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배열해주면 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배열하는데 그 중에 또 3개가 똑같잖아. 뭐야 야나? 7팩 나누기 3팩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0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6자리인데 0이 어디만 안 오면 돼요? 맨 앞에만 안 오면 되잖아, 그지? 맨 앞에만 안 오면 되니까 어차피 0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요 5자리 중에 한 자리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0을 먼저 딱 자리를 잡아버려. 0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5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0을 여기다 넣을 거야 이렇게 정해버렸으면 0의 자리는 정해졌고 그럼 나머지 이제 1, 2, 3, 3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1, 2, 3, 3 거기도 겹치는 게 2개 있으니까 5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겹친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15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는 그 대표적인 중복 조합 문제죠. 중복 조합 문제. A, B, C라는 3가지의 문자 중에서 5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3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5개를 선택한다 해서 요렇게 뽑아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9번부터 해볼게요. 9번. 자, 9번은 요런 거 이제 길찾기 문제인데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때는 적절하게 포인트들을 잡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하고요. 뭐 여기 하고 여기 정도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점을 잡았을 때 반드시 A부터 B까지 가려면 저 3점 중에서 한 점은 꼭 지나가야 되고 2점 이상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조합들을 한 세트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 파란 3점을 잘 보시면 A부터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저 파란 3점 중에 한 군데는 지나야 돼. 그리고 2개 이상을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어. 그죠? 그거 조건을 만족하도록 점들을 좀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A에서 요 점을 지나가는 방법을 계산해 볼게.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려면 위로 4칸을 가고요. 오른쪽으로 1칸을 가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결국 A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이 5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5개를 배열을 하는데 4개의 화살표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5팩 나누기 4팩 해가지고 5가지가 바로 A부터 요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숫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쭉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 곱하기 1 해서 자, 이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부터 요 점으로 가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A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 그죠? 여기까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가느냐 이 2가지 갈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A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고요. 다시 거기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또 화살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그치? 4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또 4팩 나누기 3팩 해가지고 4가지. 그러면 8이 되겠고요. 이 맨 밑에 점은 쉽지. 쭉 와서 쭉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3점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동시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방법이랑 여기 지나가는 방법, 여기 지나가는 방법을 덧셈을 해줘야죠. 그럼 답은 14, 4번이죠. 예. 저기 아니죠? 저거 그 아래쪽에 좀 2개 찍은 거 있잖아요. 예. 저기서 B 가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B까지 가는 거는 했잖아. 4가지고.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 요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A에서 B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길 간다 그러면 쭉 와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한 가지밖에 더 있어? 그래서 그냥 한 가지로 처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사탕과 초콜릿이 동시에 나와 있잖아. 그냥 각각 나눠주면 돼요. 사탕만 나눠준다 생각해봐. 사탕 5개. 사탕 5개를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근데 한 개도 없는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냥 사탕 5개를 내 맘대로 세 군데다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요거는 3H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바구니가 3개니까 뭐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3개의 바구니에다가 사탕을 내 맘대로 주는 건데 사탕 5개는 똑같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사용해서 3H5 이렇게 사탕을 배열해주고 초콜릿은 초콜릿대로 따로 배열하는 거예요. 초콜릿은 또 3개의 바구니에 7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H7이 되겠죠. 근데 사탕도 배열하고 초콜릿도 배열하고 동시에 배열하니까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각각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올 거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자 요걸 보면서 사실 요거 파스칼 삼각형 그림을 안 줬어도 요걸 딱 보면 우리가 배웠던 뭐가 생각나요? 하키 스틱 패턴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하키 스틱 패턴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뭐였니? 주의사항 무조건 맨 앞에 시작이 1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는 하키 스틱 패턴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키 스틱 패턴이 적용되려면 여기 앞에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돼? EC0이 하나 더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더해져야 그래야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EC0부터 요렇게 와가지고 6C4까지니까 띡 꺾어져서 요렇게 하키 스틱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치? 그래서 얘까지 있었어야 그 합이 7C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요것만 구하고 싶잖아. 요것만 구하고 싶으니까 요 EC0을 어떻게 해줘야 돼? 샥 넘겨줘야죠.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답이 35가 아니라 34가 되는 거예요. 하키스틱 패턴은 항상 맨 처음 시작이 1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원래 저렇게 마지막에 꺾여야 돼요. 그래야 하키스틱이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하면서 요 모양 있었죠? 1 플러스 x의 n제곱 있었죠? 요 모양의 전개식을 익숙하게 기억을 해줬다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전개한 거에다가 x에다가 몇 넣고 n에다 몇 넣은 거네? 이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얘가 전개되면 이렇게 되잖아. nc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제곱 더하기 nc3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되잖아. 그치? 마지막에 ncn의 x의 n제곱 이런 모양이거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해준 요거랑 그대로 비교해보세요. 요거랑 그대로 비교하면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nc0이 6c0 이렇게 바뀐 거고 요 x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누가 있냐면 3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마지막에 요 3의 6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같이 있다고 보면 돼. 6c 6하고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6c 6이 1이라서 생략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정확하게 뭐의 모양이냐면 1 플러스 3의 6제곱을 전개시킨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얘를 요 공식대로 쫙 전개하면 딱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4의 6제곱이기 때문에 4의 6제곱은 2의 12제곱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은 완전히 이항정리 문제죠. 그죠? 완전 이항정리 13번은 그 이항정리를 통해서 전개시킬 줄만 알면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맨 앞에 있는 괄호가 상수항과 1차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여러 항들 중에 딱 두 가지만 궁금한 거야. 몇 차항이랑 몇 차항만 찾으면 될까? 어차피 우리는 최종적으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게 목표니까 요 상수항이랑 여기서의 누가 만나야 돼요? x 세제곱항이 만나야지. 그치? 어진아 이걸 전개했을 때 x 세제곱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걸 몇 번 뽑아야 되니까? 3번. 그러면 5, C, 3, EX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럼 요 놈이 얘랑 만나서 3차항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3차항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서의 몇 차항? 2차항, 그치? 그럼 여기서의 2차항이면 5, C, 2의 EX의 제곱 요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이 요 초록색이랑 만나서 3차항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딱 요 두 개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요거는 80x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40x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랑 분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분배되고 얘랑 얘랑 이렇게 분배가 되면은 요 놈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쵸?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0 빼기 40 x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x 세제곱의 개수는 4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네, 이항 정리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혜원아 16번 맞았니? 유나야 16번 맞았니? 16번은요 원리만 파악하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1, 2, 3, 4, 5, 6, 7을 배열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자, 2랑 6, 요 두 숫자에 대해서는 6이 2보다 왼쪽에 있어요 라고 이 둘 사이의 순서를 미리 정해준 거예요. 또 하나는 홀수 1, 3, 5, 7이라는 요 네 개의 홀수에 대해서도 항상 왼쪽에서 큰 수부터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요 넷에 대해서도 이미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뭘로 푸는 걸까? 같은 것이 있는 순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돼. 7개를 배열을 하는데 요 둘 사이에 순서 정해져 있죠. 2랑 6 사이에 순서 정해져 있지? 내가 정할 필요 없어. 2팩. 또 요거 1, 3, 5, 7 4개 사이에 순서도 정해져 있죠? 그것도 내가 정할 필요 없어. 4팩. 그거 끝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렇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가순녀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7번부터 볼게요. 17번. 17번은 요거는 이제 무슨 단원 문제지?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이 빵집에서 어떤 손님이 식빵을 구매할 때 식빵을 구매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벌어진 사건인 거야. 그랬을 때 딸기잼도 구매할 확률은 이니까 요건 바로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자, 그래서 딸기잼을 구매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근데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냐면 식빵을 구매했으면 좋겠다. 이거의 조건부 확률이에요. 성빈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분모에 뭐 깔아? P 식빵, 그치? P 식빵을 깔아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뭘 깔아? 딸기잼, 교집합, 식빵, 그치? 그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어. 식빵을 살 확률이 3분의 2고, 식빵이랑 딸기잼을 둘 다 살 확률이 7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분의 7분의 3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14분의 9 이렇게 풀립니다. 14분의 9.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고요. 내려가서 18번도 볼게요. 18번. 자, 18번은 우리가 집합을 조금 활용해 줍시다. PA가 나와 있고 PB가 나와 있고 PA 바 B가 나와 있어요. 얘하나 PA 바 B는 무슨 뜻이야? 식으로 PB분의 PA 교집합 B지. 근데 그 확률이 5분의 3이라 그랬는데 근데 PB가 얼마야? PB가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양변에다 2분의 1 곱해주면 PA 교집합 B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PA 교집합 B가 2분의 1을 얘한테 곱하면 되니까 10분의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PA 교집합 B를 활용해서 뭘 찾을 수 있나 생각해봐. 자, 요렇게 A가 있고 요렇게 B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요 부분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것을 방금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B 전체도 우리 알고 있고요. A 전체도 알고 있어요. A 전체 확률이 5분의 2니까 A 전체가 5분의 2니까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기 요만큼 헷갈리겠다. A 전체 확률이 5분의 2인데 자, 내가 여기 초록 빗금친 부분만 구하고 싶어. 요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 확률에서 교집합을 빼면 돼요. 그쵸? 눈에 보이는 대로. 그치? 그래서 요거 10분의 4에서 10분의 3을 빼니까 요게 10분의 1입니다. 요 10분의 1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게 A에서 B를 뺀 거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 확률이에요. 그쵸? 그럼 반대로 요쪽은 뭘까요? 요쪽은 B 전체 확률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만 구하고 싶으면 역시 또 2분의 1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그치? 빼면. 그럼 요게 10분의 5니까 빼면 10분의 2,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냐? B 교집합 A의 여집합 요게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해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제 P, B, 바 A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조건부 확률식으로 쓰면은 요거분의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건데 그치? 요거를 잘 찾을 수가 있죠. 요거를 찾아놔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P, A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A의 나머지, 그치? 요걸 1에서 뺀 거니까 A의 여집합이면 분모는 5분의 3이 되는 거고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은 이쪽에 핑크색으로 찾아놓은 거. 5분의 1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 5 지워지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쵸? 요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독립. 준호야, 독립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식이 뭐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다. 그치? 이게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죠.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렇게 얘기해줬네. 4PA랑 3PB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편하게 는 K 해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PA가 자 4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PB는 3PB가 K니까 3분의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독립을 나타내는 요 식에 의해서 PA 교집합 B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한 거? 이 두 개를 곱한 거. 그치? 곱한 거. 그래서 12분의 K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A 합집합 B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죠? A 합집합 B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합집합의 확률이 6분의 5라고 문제에서 말해줬고요. PA가 4분의 K, PB는 3분의 K, 교집합은 12분의 K제곱 이렇게 해서 K라는 문자 하나를 가지고 표현되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그냥 풀면 돼 이제 12 곱해가지고 그죠? 2차 방정식 푸는 건데 12 곱하면 10은 둘이 합해서 7K-K제곱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0은 0이라서 2,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K 값이 2 또는 5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버려야 돼요. 2랑 5 중에. 누구를 버려야 될까? 절대 K 값이 될 수 없는 게 누굴까?
5는 안 돼. 왜? 우리는 확률을 이렇게 잡았잖아. 4분의 K, 3분의 K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K자리에 5가 들어가 버리면 이 값들이 1보다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확률은 어떤 경우에도 1을 넘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의 정의상 5는 안 된다. 5가 안 되니까 그러면 2가 진짜죠. 2가 진짜고 그럼 문제에서 A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K자리에 2 집어넣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독립과 그 다음에 합집합을 덧셈 정리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 누가 왜 안 된다고요? 어? 누가 왜 안 된다고? K에 5 집어넣으면 이 확률이 1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지? 자 내려가서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은요 보자마자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뭘 생각했어야 돼? 판별식. 그죠?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중근도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는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버리면 돼요. 쫙. 그죠? 자, 요거 만족하는 경우 찾아볼까요? a, b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a가 만약에 1이면 이쪽에 1이잖아. 그지? 그럼 b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하나도 안 나와요. b가. 그럼 a가 2면 그러면 이쪽이 4가 되는 거니까 b 자리에다가 1 넣어야 되죠. 1. 이렇게 하면 더 편할까? 4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3 집어넣으면 A에 3 집어넣으면 이게 4분의 9니까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1과 2가 되겠고요. 4 집어넣으면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 4가 되겠고요. 5 집어넣으면은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6까지 다 되겠고요. 6 집어넣어도 1부터 6까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찾아보면 얘가 총 몇 가지 나오냐? 19가지 나오죠. 19가지. 그래서 36가지 중에 19가지. 답은 36분의 19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네 문제. 자 2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x, y, z, w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0이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또 얘가 1이 되는 경우랑 얘가 2가 되는 경우랑 얘가 3이 되는 경우랑 얘가 4가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미 조건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딱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다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애들을 다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중복조합. 대표적인 중복조합 문제잖아. 그치? 하경아 이거부터 해볼까? 요거를 내가 중복조합으로 표현한다면 몇 H 몇이야? 4H4. 그 위에 거는요? 그치? 요거는 4H3. 요 문자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4H3. 그 위에는 4H2. 그 다음에 여기는 4H1. 그러면 요것도 규칙을 맞춰가지고 4H 빵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은 다 조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합으로 바꿔보면 요거는 3C0이고요. 요거는 4C1이고요. 요거는 5C2고요. 요거는 6C3이고요. 요거는 7C4란 말이야. 이거를 더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더하려고 보니까 얘네들도 뭐예요? 딱 순서가 하키스틱 패턴이네. 그죠? 처음 1부터 출발했고요. 쭉 뒤에도 1씩 커졌으니까 쭉 커졌으면 마지막에 한번 유지해 주는 거잖아. 뒤에 숫자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합한 결과는 얼마냐? 8C4구나. 요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지? 8C4. 답은 8C4 계산한 70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22번. 자, 22번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계산은 쉬워. 지금 빨간 구슬이 6개가 있었고요. 파란 구슬이 4개가 들어있는데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본 다음에
빨강이 나오면 파랑으로 바꿔주고 파랑이 나오면 빨강으로 바꿔준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빨강만 3개를 뽑았어. 빨강만 3개를 뽑았어. 그러면 빨강 3개가 파랑으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빨강이 3개밖에 안 남고 파랑이 7개가 되겠죠. 맞죠? 빨강만 3개 뽑으면. 근데 내가 빨강을 2개 뽑고 파랑을 1개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결국 빨강 하나, 파랑 하나는 서로 퉁이야. 그지? 빨강 뽑으면 빨강 파랑으로 바꾸고 파랑 뽑으면 파랑 빨강으로 바꾸니까 하나하나씩 퉁 쳐버리고 나면 결국 빨강 하나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빨강 하나 뽑았으면 빨강 하나 줄어들 거고 빨강 하나 줄어들 거고 파랑 하나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빨강을 내가 1개 뽑고 파랑을 2개 뽑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파랑 하나 뽑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파랑 하나 뽑은 거. 그럼 파랑 하나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요 파랑 하나가 빨강으로 바뀔 테니까 이거 3되고 요거 7 되겠죠. 파랑만 3개 뽑으면 파랑이 3개 줄고 요거 3개 늘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빨강의 개수가 파랑의 개수보다 많지 않으면 돼요. 빨강이 파랑보다 많지 않으면 돼.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2가지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빨강 3개 뽑을 확률 그러면 내가 10개의 공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빨강만 3개 뽑힌 거잖아. 그지? 그러면 10개의 공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빨강만 3개 뽑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지? 빨강 2개, 파랑 1개. 요거는 10개의 공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빨강 중에 2개 뽑히고 파랑 중에 하나 뽑히는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둘을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계산은 그냥 공뽑기 하는 거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다 조합으로 뽑으시면 돼요. 아니 예. 저 이렇게 해서 틀렸거든요. 그 뭐지? 그 빨간색 3개 뽑았을 때 한번 해가지고 네. 그 10분의 6이랑 9분의 5랑 8분의 4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순서대로 뽑을 때. 지금은 3개를 한꺼번에 뽑잖아. 예. 그러면 그냥 조합으로 10C3분의 6C3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래도 결과가 같을 텐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네가 한 것처럼 10분의 6이랑 9분의 5랑 8분의 4? 네. 이것도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예? 계산 결과 똑같지. 생각해봐. 10C3에도 19,8하고 밑에 3이 있을 거고. 그치? 6C3에도 654하고 밑에 3이 있을 텐데 3일은 어차피 날아가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뭐지? 빨 2, 파 1 할 때 틀렸나 보네. 그치? 이것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거 틀리지. 그치? 이건 왜냐면 파랑이 어떤 순서에 나오느냐가 네 계산에선 다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 따로 안 하고 한 번에 했으면 틀렸겠죠. 이게 조합으로 뽑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2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23번으로 갈게. 23번. 자, 23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배구팀 A, B가 A팀과 B팀이 있는데 총 1경기부터 5경기까지를 펼칠 수 있죠.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까지 갈 수 있는데 A가 우승하는 경우를 다 한번 써볼게요. A가 우승한다. 그럼 A가 진짜 잘해가지고 1경기, 2경기, 3경기 내일이 이기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또는 3경기까지 몇 대 몇의 스코어를 만들고 A 대 B의 스코어가 2대 1이라는 스코어를 만들고 4경기에서 A가 이겨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또는 4경기까지 몇 대 몇의 스코어를 만들고 4경기까지 A 대 B의 스코어가 2대 2라는 스코어를 만들어주고 마지막 5경기에서 A가 승리하면 최종 우승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우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A, A, A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해가지고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끝이야. 근데 요 경우는 요 앞부분의 확률을 계산할 때 이거를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뭘로 해야 돼요, 이거? 3번 경기해서 2번 A가 이긴다. 독립시행이지. 3번 중에 2번 A가 이긴다. 3번 중에 2번 A가 이기는데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 요게 2번. B가 한 번 이겨야 되니까 요게 3분의 1. 요렇게 해주면 요게 3경기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고 마지막 4경기에서 A가 이겨. 그게 한 번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4경기의 확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1경기부터 4경기까지 4번 중에 2번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역시 독립시행으로 4C2에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지고 마지막 5경기에서 A가 이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산해보면 얘는 27분의 8이고요. 얘도 3이 하나 지워지니까 27분의 8이고요. 얘는 뭐냐면 81분의 6 하나 지웠으니까 16인가? 81분의 16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세 가지 모두 A가 우승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셋을 더한 거를 분모에 깔아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걸 잘 읽어보면 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가 승리했다고 할 때 그랬잖아. 그치? 조건부 확률이야. A가 승리를 했는데 그게 4세트 안에 승리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A가 승리할 확률 이거를 분모에 깔아주고 분자에는 승리를 하긴 했는데 몇 세트 안에? 4세트 안에. 4세트 안에 승리할 확률을 분자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자, 이길 확률 이거 3개를 다 깔아줘야 되고요. 분자에는 4세트 안에 이기는 거니까 3세트 만에 이길 확률과 4세트 만에 이길 확률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얼마 나오나? 64분의 4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분을 시키면 4분의 3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 그 네. 세트 확률을 그냥 안 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앞에 이 말이 없이 요 말이 없이 문제에서 그냥 A팀이 4세트 안에 승리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이 위에 두 개만 구하면 돼. 근데 문제에서 A팀이 승리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했어. 이미 벌어졌어. 승리는 벌어졌어. 벌어졌는데 그 승리가 4세트 안에 이루어졌을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분모에 승리할 확률 전체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당연히 답이 틀리죠. 그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육각형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일단 6개의 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15가지 경우가 분모에 깔려야 됩니다. 그 중에 보세요. 길이로 따져보면 3 종류의 선분이 생길 수 있거든. 첫 번째, 요런 선분. 요런 선분은 길이가 얼마짜리일까? 길이가 1짜리죠. 그죠? 길이가 1짜리. 길이가 1짜리 선분이 몇 종류 생겨요? 6개 생깁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종류 있습니다. 요런 종류. 요렇게 생기는 거. 요 놈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요 놈은 요게 지금 120도잖아. 정육각형이니까 120도면은 요렇게 수선 내리면은 요게 특수삼각형이 돼가지고 요쪽이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는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이 두 개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몇 개 생기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겨요. 그죠? 루트 3짜리가 6개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긴 애들. 이런 애들. 이거. 요거 길이는 2입니다. 2. 왜냐면 우리가 그 세 개를 다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해보면 요렇게 자르면 여러분 정육각형이 정삼각형 6개로 쪼개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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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기 때문에 요런 선분 하나는 2짜리가 돼요. 길이가 2짜리. 그러면 길이가 2짜리는 지금 그린 것처럼 총 3개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15가지 경우가 다 찾아진 거야 지금. 그지? 6가지, 6가지, 3가지 해가지고 합치면 15가지잖아. 그래서 그 15가지 중에 유리수라고 볼 수 있는 건 1과 2가 되겠죠. 그쵸? 얘네들은 무리수니까 요 6가지 빼야지. 그치? 그래서 총 15가지 경우 중에 무리수가 나오는 6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9가지다. 해서 15분의 9, 5분의 3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 통째로 복습을 한번 쭉 해봤고요. 여러분 명절 동안에는 그 자기 교재들 밀린 것들만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나는 교재가 이미 다 끝나가지고 좀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특강 때 풀었던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자, 원하는 사람들은 갖고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